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 보시죠. 약세장에 지쳐가는 요즘 반가운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저점 대비 한 10%의 돌림 현상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100선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하락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난 18일에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인데 중국 정부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완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등의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이제 추가해서 기입을 해봤는데요. 예상을 깨고 1년물 동결, 5년물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5bp나 낮췄더라고요. 부동산과 가계 중장기 대출 촉진 의지를 반영한 셈이고요. 지방정부와 은행에 예상보다 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하이의 락다운이 오랜만에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주말 사이에 멈췄었던 상하이의 전철과 버스가 일부나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달됐습니다. 상하이 방역팀에서 공식적으로 방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현지 사이트 가서 좀 캡처를 뒤에 해봤습니다. 그 내용 쭉 정리를 해봤는데 조업 재개하는 시간표 3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6월부터는 전면 조업 재개 가속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하이가 코로나19 락다운 이후에 생산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푸동공항 화물운송은 코로나 이전에 한 80% 정도는 회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엔화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등락률인데요. 미국의 S&P 500 지수가 3% 넘게 빠지는 동안 우리 코스피는 1.35% 오히려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한 영향이었을 겁니다. 특히 과거에 에코프로비엠 사태로 이 배터리 관련주가 다 주저앉았을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최근입니다. 다음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내용은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자세히 정리를 해볼 거고요. 먼저 주말 사이에 마감된 미증시 상황 체크해 보시죠. 일중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8주 연속 하락하면서 90년 만에 최장 주간 하락이라는 좀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 장 중반까지 보신 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슈퍼 매파 인사로 알려진 블러드 총재가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마지막에 보내면서 이 반전의 계기로 연출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3.5%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했지만 마지막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하면 내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적인 이야기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각종 폭락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미 빈사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장은 아주 자그마한 희망 이야기라도 듣고 싶었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실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통상 이제 옵션 만기일에 장중의 변동폭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하루에 위아래로 4%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건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S&P 500 지수 장중에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과거 자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중간 데이터 조금 빠지긴 했는데 아래 평균치를 보시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때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기간은 한 4달 정도 4.2달을 기록했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내용 종합적으로 이 내용 다시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S&P 500 지수가 한 20%가량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때보다 더 심합니다. 4달 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현재가 이제 과거의 평균치 정도입니다. 바닥을 잡을 거라는 기대감이 여기에서 좀 실려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가 있었던 날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00년도하고 2007,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무려 S&P 500 지수가 50% 넘게 빠졌고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포함한 이 낙폭의 구간 보시면 30% 넘게 밀렸고요. 20개월 이상 기간이 오랫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지표를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종료됐고 대부분 예상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이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조달 수단으로 상설 통화 스와프 협력 채널 구축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에 미국과 기관과 규모를 정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그 효과는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체결과 동시에 한 1,300원 육박하던 그 환율이 안정화된 효과를 보였는데요. 지금도 우리 시장 환율이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에 의한 환율 불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 수급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체결이 된다면 시장에서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원화 안정 자체를 담보할 수 없겠지만 증시 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는 증권가의 분석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주목을 받았던 이슈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었죠. 13일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화면 그대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추측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미팅 기업들, 자동차, 배터리 협력, 철강 협력, 원전 협력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때문에 이제 미리 올랐었던 기대감만으로 선 반영됐었던 종목들은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출연자들에게 점검받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 확인을 해보시죠. 공동성명 주요 내용 요약을 해봤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의 내용은 지정학적 안보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반응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 이어가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시에서 볼 키워드는 따로 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촉진 논의가 주요 내용이었고요. 우주탐사 공동연구 촉진 그리고 한국형 KPS 개발 지원에 대한 이야기, 원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발전, 방산, 신재생 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AI, 로봇 등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중에서 현대차그룹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주말 동안 발표했는데요. 21일에 발표한 내용 보시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5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속 보도됐던 내용이고 그 이외의 좀 의외의 내용은 22일에 발표됐던 부분입니다.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AI 등에 대한 투자 발표도 함께 있었는데 다음 구체적으로 좀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자율주행은 내년 미국에서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 계획 개시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로봇은 이곳에서 사실 현대차그룹은 담당하고 있죠. 지난 해에 한 1조가량 투입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데 로봇 업계에서는 큰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고 자동화를 위해 설계된 로봇 스트레치 이제 앞으로의 상용화 계획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AM 관련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획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2028년에는 도심 운영 모델 가시화 예정이고요. 30년대 돼서야 이제 지역 항공 모빌리티 기체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선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 계획인 만큼 긴 호흡으로 관련 성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 논리로만 움직였었던 테마주는 변동성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들 면밀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식은 추가적으로 좀 전해진 소식이 있어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을 따라서 미국에 진출할 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인데 이 두 회사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의 테일러시에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데 이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세부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동안 이들 기업과 협력한 이력이 있었던 소부장 업체들이 이 기회로 같이 미국에 진출할지 여부가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방산 이슈인데 미국 방산 시장은 연간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죠. 국내 방산업체들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방 분야의 FTA로 불리는 RDF 체결 논의가 이번에 됐는데요. 체결국 상호 간의 조달 제품 수출 시에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이제 완화하자는 취지로 앞으로 미국 들어가기에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체결이 된다면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로 인한 이 불이익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고요. 국내 방산업체 앞으로 중동이나 동남아를 넘어서 미국 진출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정리해드렸던 내용 쭉 한번 다시 보시죠. 3월 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빅텍이 좀 묵직한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